그렇다고 해서 주제라는 것이 또 특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지극히 평범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평범함 속에서 의미를 도출한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영은 리딩 브리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전적 수필쓰기 방법 5회차였는데요. 이야기를 만든다 중에서 전반적인 줄거리 작성하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전적 수필쓰기 6회차입니다. 큰 제목 이야기를 만든다 중에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야기의 시작점 생각하기. 둘째, 주제에 맞추기. 셋째, 이야기를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이제부터 남영은 리딩 브리지와 함께 해주세요. 큰 제목, 이야기를 만든다입니다. 첫째, 이야기의 시작점 생각하기입니다. 어느 얘기부터 써야 할까이죠. 한 편의 작품을 쓸 때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요. 과거 회상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엮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연부터 일단 적어 나갔어요. 자전적 수필은 많은 소재를 기억에 의존하여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잊어버리기 전에 생각나는 사연부터 일단 적은 후에 나중에 앞뒤를 채워나가는 방법을 권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2회차에 소개드렸던 어린 시절에 대해 쓴 3가지 기억 생각나시죠? 거기에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 즉 엄마 등에 업혀 병원에 다니던 일은 7살 때의 일이거든요. 그 7살 때의 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제일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난 5살 때의 일과 또 6살 때의 일의 내용을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순서대로 5살, 6살, 7살 때의 이야기를 순행적 구성으로 재배치했죠. 둘째, 주제에 맞추기입니다. 하나의 테마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향해 이야기의 줄거리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회차에 읽어드린 수필 휴대전화기 찾기 작전에서 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와 자녀 사랑의 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저 교사 책상에서 전화기를 몰래 빼간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학교 교사의 아들이었어. 라는 가십거리를 적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글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하고 모든 사건은 그 주제를 향해 통일성, 즉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제라는 것이 또 특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지극히 평범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평범함 속에서 의미를 도출한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글을 쓴다고 가정해보죠. 코로나 팬데믹은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후에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많이 읽게 되었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 또 이것을 소재로 자전적 수필을 쓸 기회를 갖게 되었어. 라는 의미를 도출했다면 이것을 주제로 하여 한 편의 작품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코로나의 좋은 영향이 주제가 되는 거죠. 셋째, 글쓰기를 멈추고 생각해 보기입니다.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어렵죠. 몇 날 며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럴 때면 쓰던 일을 멈춥니다. 억지로 생각해내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후에 이미 쓴 것까지만 되뇌어 읽어봅니다. 나만의 사연을 모두 적어냈는지, 각 부분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거죠. 이렇게 쓰고 멈추고 생각해보고 또 쓰고 멈추고 생각해보기를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의도했던 스토리가 다시 전개되는 통쾌한 경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죠. 지금까지 자전적 수필쓰기 방법 6회차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제목 이야기를 만든다 중에서 이야기의 시작점 생각하기, 주제에 맞추기, 글쓰기를 멈추고 생각해 보기 등 3가지 작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전적 수필쓰기 방법 7회차는 큰 제목 퇴고한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영은 리딩 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